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대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칼로 종이를 자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면 잘 접는 방법을 이번에는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도면은 고슴도치 도면이었는데요, 이게 고슴도치는 사실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잘 자르기만 하면 잘 접는 것보다 잘 붙이는 게 더 중요한 도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슴도치 도면으로 오늘 접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다는 아닐까요? 네, 유니콘 건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페이퍼 리플리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도면이고요. 왜 이 건담 도면을 제가 준비를 했냐면, 이렇게 잘 접는 법은 사실은 이런 캐릭터나 동물 모형보다는 건담 모형에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스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잘 접는 법에 대한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접는다. 뭐 오리가미, 최근에 이제 김영호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나왔던 프로그램에서처럼 자동 초점이라서 흰색 종이는 초점을 못 잡네요. 그 종이 접어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붙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페이퍼 크래프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페이퍼 크래프트는 완전히 자른 다음에 그 자른 종이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나서 부품을 만들고 그다음 모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종이 접기, 오리가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종이 접기랑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장르라고 보시는 게 더 옳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종이를 접는데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리가미에서는 그냥 이렇게 끝선을 맞춰서 이렇게 잘 접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접는 면을, 일반 종이로 한번 접는 면을 보여드리면, 손으로 이렇게 잘 접는다고 하면 깨끗하게 접어질 수도 있지만 약간 뭉툭한 느낌도 나고, 이 면이 이렇게 좀 각이 약간 구부러진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접는 선을 저희가 길을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길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접는 것이 아주 종이가 모형이 깔끔해지고 부품도 잘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냐면, 이건 아니네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었던 송곳이 있습니다. 송곳. 원래 제가 지금 준비해온 송곳은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돌에 살짝 갈았기 때문에 아주 뾰족한 송곳은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찔렀을 때 구멍이 아주 세게 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눌러도 별로 안 아프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지압봉에 찔리는 그런 느낌,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약간 뭉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툭하게 만든 송곳, 왜 뭉툭하게 만드는지는 제가 또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 쓴 볼펜. 볼펜이 이제 다 쓰게 되면, 이렇게 그어도 메인 펜이 안 나올 정도가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금을 그었을 때 원하는 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금만 그어질 수 있는, 이렇게 뭉툭하게 파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볼펜이면 좋은데요. 이 볼펜 끝은 여러분들 아시죠? 조그마한 쇠구슬이 박혀 있어요.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쇠구슬이 안 빠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 쓴 볼펜 중에서도 쇠구슬이 있는 볼펜, 이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샤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샤프는 샤프 심을 이렇게 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샤프 심은 반드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긋는 거죠. 샤프 심에 색깔이 나오지 않도록 긋게 되면 표시는 나지 않으면서 종이만 패이기 때문에 접는 선이 그어질 수도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트 나이프인데, 아트 나이프나 이런 커터 칼이나 이런 칼도 칼금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가지고 살살살 긋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면을 뒤로 해서 긋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칼금을 긋는 도구는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종이에 조그만한 접는 선을 긋는 것, 그러니까 접히는 길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대못을 갈아서 나무젓가락에 붙여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철필 있죠, 철필. 예. 프라모델 할 때 이 그 패널 라인 긋는 철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약간 뭉툭하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핏자수 바늘이라든지 아니면 바늘, 주사 바늘 같은 걸 뭉툭하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손에 맞는 도구가 제일 좋은 도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은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샤프심에 막 앞핀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것이 제일 길이 잘 들어지는지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종이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송곳입니다. 이 송곳은 일단 칼금을 그을 때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러분, 칼금을 그을 때는 이 자를 대고 긋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접는 선이 꼬불꼬불해지게 되면 선을 일자로 완벽하게 긋지 않으면 제대로 접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접는다는 것은 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에 있어서 곡선으로 된 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직으로 만들어진 이런 각이어야만이 접힐 때 깔끔하게 접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 자를 함께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을 때는 다른 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요. 될 수 있으면 이 끝부분이 자 끝부분과 이렇게 맞닿게, 대부분 이제 이 끝부분은 뾰족한데 이 다음 부분이 뭉툭한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었을 때는 원하는 선보다 약간 옆쪽으로 아주 조그맣지만 1mm, 2mm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가는 0.1mm, 2mm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조금 비껴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접었을 때 정확하게 안 접히게 되는데, 이게 꼭 나비 효과처럼 이 부분 제대로 안 접힌 게 나중에 모형 끝을 마무리할 때 이상하게 뒤틀림이 생기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칼금을 그을 때는 선과 안쪽으로 정확하게 넣어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해서 긋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선 부분이 그어져야 되는 라인과 딱 맞게 정확하게 대고 긋는 것이 깔끔한 모형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을 때는 이렇게 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힘이 그어져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종이는 120G보다 약간 얇은 110G 정도 되는 종인데요. 그걸 가지고 아주 세게 힘줘서 그어버리게 되면 너무 이렇게 접히는 건 잘 접히게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뭉툭하게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한 번에 쉽게 접히지만, 이게 너무 깊게 되면 이런 식으로 쉽게 찢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는 선을 접을 때는 적당한 선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힘을 줄 필요가 없이 그냥 가볍게 부드럽게 한 번 정도 그어주면 됩니다. 이걸 여러 번 그으실 필요도 없어요. 부드럽게 한 번 정도만 그어도 충분히 이렇게 자기가 접는 곳에 이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가볍게 긋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 지금 방금 그었을 때 너무 가볍게 그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됐거든요. 다시 한번 그어볼까요? 어느 정도 선이 그어졌는지 부드럽게 약간만 힘을 줘서 원하는 만큼 그어졌다면, 자, 이렇게, 그렇죠? 쉽게 접히게 되고, 여러 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슥 접어도 깔끔한 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추천했던 도구이고 제가 아주 잘 썼던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송곳으로 칼금을 긋는 감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죠? 여러 번 그어도 종이가 잘리거나 그렇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접힐 수 있는 그런 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른 것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샤프 한번 해볼까요? 샤프. 자, 샤프를 그을 때도 마찬가지로 쭉 그으면 되겠죠. 근데 샤프가 끝부분이 약간
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샤프 못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그으면 샤프도 망가지고 칼금도 안 그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샤프 끝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거칩니다.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뾰족한 면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수직으로 꺾여져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을 때 너무 세게 돼서 그어버리면 잘 접히긴 접히겠지만 종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샤프는 살살 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힌 다음에도 종이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얀색 종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표면이 거친 부분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약간 보이는데 이 샤프심 없는 샤프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실 때, 없을 때는 이걸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다른 도구를 좀 썼으면 좋겠네요. 오늘 가지고 온 것 중에 또 하나, 볼펜. 말씀드렸죠, 이게 좀 안 그어집니다. 안 그어지는 다 쓴 볼펜이고 분명히 볼이 안에 들어있어요. 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볼이 없으면 아까 그 샤프보다 더 잘 찢어져요. 종이가 이렇게 긋다 보면 확 찢어져서 막 이렇게 막 벌어지거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냥 자기가 글씨 쓰는 것처럼 약간 힘을 눌러서 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그으면 되겠죠. 좀 전에 그어봤던 것처럼 이렇게 잘 그어집니다. 그쵸? 접히는 것도 깔끔하고요. 잘 접혀져요. 이 최고의 도구이긴 한데, 사실은 다 쓴 볼펜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거 계속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아주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뭐 대학생분들은 이런 거 집에 많이 있겠죠. 그죠? 요즘은 쓰면서 공부 안 하나요? 제가 좀 늙어서 그런지 저는 쓰면서 공부했거든요. 아무튼 이게 있으면 참 좋기도 하겠네요. 자, 그럼 네 번째 타자는 칼입니다. 사실 이제 칼 중에서도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점이 잘 안 잡히나? 잘 안 잡히겠는데요. 보시면 약간 썼어요. 그렇죠. 약간 뭉툭해진 칼, 이걸 가지고 사실은 긋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긋기도 하고 이렇게 긋기도 한다고. 이렇게 그을 때는 세 칼로 하면 그냥 종이가 확 잘려버리겠죠. 아무리 살살한다 하더라도 그 감을 자기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하실 때는 약간 쓴 거, 약간 뭉툭해진 거, 그죠? 뭉툭해진 거, 피 안 납니다, 그죠? 뭉툭해진 걸 가지고 이렇게 긋는데, 사실 이 뭉툭해진 거라고 하더라도 칼은 칼이에요. 약간만 힘주면 아주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잘 잘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은 정말 내가 쓰는 힘, 자르는 힘의 한 4분의 1, 5분의 1, 뭐 그 정도만 가볍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잘 접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너무 아까 송곳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 여러 번 이렇게 접다 보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나는 칼로 자르면서 칼금도 같이 접겠다, 접는점도 같이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칼 등으로 한번 해볼까요? 칼 등으로 그었습니다. 칼 등으로 그어도 아주 잘 접혀요. 깔끔하게 잘 접혀요. 하지만 아까 이 그을 때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표면이 약간 거칩니다. 그렇죠? 종이가 약간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 약간 거친 뭉툭하게 하지 않은 송곳, 혹은 힘을 줘서 그은 샤프와 같은, 혹은 볼펜 알 빠진 볼펜처럼 그렇게 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쓴 칼날이긴 해도 칼은 칼이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보다는 이런 뭉툭한 송곳이나 아니면 다 쓴 볼펜, 이런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칼이 장점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번에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정확하게 칼금으로 그어지는 건 사실 이 칼이에요. 왜냐면 제일 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와 함께 가장 잘 붙는, 이 송곳보다도 더
잘 붙는, 더 가까이 붙을 수 있는, 송곳과 같은 이런 볼펜과 같은 것들은 그을 때 분명히 이렇게 제가 안쪽으로 기울이라고 했어요. 그죠? 최대한 선에 맞닿게. 하지만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쓱,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칼금을 긋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모형의 칼금을 한번 그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건담 도면을 일단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나 동물 도면 같은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한 도면들은 칼금은 사실 안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메카닉 도면에서만 이 칼금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그리고 아주 잘 만들고 이쁘게 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칼금은, 이제 메카닉 도면에서의 칼금은 아주 필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니콘 도면을 가져왔으니까 제가 전에 만들던 유니콘을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 이제 이걸로 만들면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저는 약간 확대를 했었고요. 그때 몇 년도였더라, 이게 2010년 2011년 그때 10년쯤 됐나 보네요. 머리 만들고 이제 몸통 만들고 그러다가 패스했어요. 다른 거 만들다 보니까 영영 잊혀진 도면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그때 저는 다양한 시도를 하던 초창기여서 그런지 이것을 이제 코팅을 하나씩 다 해가지고, 이 유니 코팅 있거든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약간 사진 같은 거, 사진에 액자 넣기 전에 하는 코팅 같은 그런 재질의 코팅지가 있어요. 스티커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 코팅을 한 상태에서 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약간 윤기도 반질반질하고, 뿔은 몇 번 부러뜨렸다가 다시 붙이고 그러기도 했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종이 모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시도이긴 했지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다른 거 그냥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요거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퍼 리플리카 도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셔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금을 어떻게 긋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칼금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 외곽선은 모조리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굉장히 쉬워요. 특별히 이 페이퍼 리플리카 도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될 부분에 별 표시도 있고 이 풀칠면에 점 표시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드는데 편의성을 많이 추구한 그런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외에 안쪽에 있는 선들은 대부분 접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칼금을 그으시면 됩니다. 칼금을 그을 때 반드시 뭐 필요하다 그랬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대충 이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깔끔하게 만드시려면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완벽하게 선을 보면서 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렇죠? 그건지 안 그건지 표시도 안 나죠?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잉크젯으로 뽑았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안쪽 선을 다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뿔 같은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어질 때 정확하게 선에 그어질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이렇지 않으면 뿔이 삐뚤삐뚤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커팅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죠? 칼로 자르는 커팅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사실은 커팅보다 메카닉을 만들 때 먼저 해야 될 건 이 칼금, 그러니까 접는선 긋기입니다. 접는선 긋기를 반드시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커팅을 하셔야지 부품을 이렇게 접는선을 이렇게 긋기가 편해져요. 왜냐면 이걸 다 잘라내 버린 다음에 그을 때는 뭔가 잡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만 대고 놓다가 이 실수를 하기 쉬워요.
좀 속된 표현으로 삑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출력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칼금을 긋고 두 번째로 커팅을 하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칼금을 긋는 것, 그러니까 접는 선을 긋는 것, 접는 선 긋기, 칼금, 예, 뭐 칼금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표현, 은어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예, 접는 선 긋기가 훨씬 더 좋은데 너무 길어서요. 칼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메카닉 도면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칼금을 먼저 그어라. 그 다음에 커팅에 들어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 반드시 자를 대고 정확하게 긋는 법을 집중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자기 손에 맞는 도구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반드시 선에 정확하게 찍으실 때 너무 힘줘서 그어서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접다가 찢어져 버리는 경우 생기거든요. 너무 힘줘서 접는 선 긋기 하시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힘을 줘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그 감각을 한 번씩 계속 그어보면서 익혀보시면서 이런 멋진 메카닉 도면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